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f에 대하여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R을 볼록한 개형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면 내가 도함수 그래프의 부호를 판단해봤더니 원함수 f가 증가를 한대? 근데 어떻게 증가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예시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 fx 알고 있고요. f 프라임 x 구하면 얘 전개를 해볼게요. x한테 마이너스 3x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f 더블 프라임 x는 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f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뿔마 루트 3에서 x축과 만나서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f 프라임은 우리가 땡땡땡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r을 볼록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감소하다 증가하죠? 얘의 도함수인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봐봐. 지금 얘가 이 구간에서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는 얘가 증가한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뭐란 얘기인 거예요? 이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보니까 진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y좌표들이 의미하는 게 그 지점들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도함수 값이 음수잖아?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보면 원함수와 도함수지? 도함수 값이 음수다? 이게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감소한다.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돼야만 하는 거야? 감소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감소할 때도 지금 여기 감소할 때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뭔가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 이렇게 증가를, 자, 이렇게 증가하면 우리 2차 함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 2차 함수의 일부분, 이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위로 볼록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2차 함수라면 어디로 볼록한 2차의 일부분일까? 그래서 얘가 따라하세요.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한다. 감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볼록하게 감소한다고 할까? 위로 볼록한 거의 일부분이니까 위로 볼록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하면 어디로 볼록하게?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고, 오목볼록이라고 하지만 오목볼록이 아니라 사실은 따라하세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래서 위볼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를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위로 볼록하게 감소하다가 경복점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일부분처럼 감소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것처럼 감소를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죠? 그러면 도함수가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게 도함수 값이 의미하는 건 원함수의 기울기거든. 따라서 기울기가 감소한다. 기울기가 점점점 R을 내리꽂혀요. 점점점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R을 쏟아져 내리듯이 기울기가 내리꽂히는 거야. 감소할 때.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갑자기 이게 도함수 값이 양수가 됐어.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 F F'의 함수값이 뭐 한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증가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증가한다. 얘 입장에서 기울기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꽂히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0이 될 때까지 점점 완만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프가 급격해지다가 왜 점점 완만해지는지 납득이 되나요?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면 y는 x제곱도 그래, 원점 지나는 거 알겠어.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왜 이건데? 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 보세요. y는 x제곱이 있다. y는 x제곱.
자, 미분하면 우리가 도함수 y'이라고 쓰고요. 뭐라고 쓰면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더 미분하면 y'이라고 쓰고요. 몇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상수함수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지? f 더블 프라임이 좀 더 좋은 표현이긴 한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f 더블 프라임을 쓰고 f 더블 프라임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x, y 표면에다 그릴 거기 때문에 y 프라임을 쓰는 것보다 f 더블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f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더블 프라임이 2 이렇게 되고요. 2x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 그래프 일단 절편 여기 지나야 되지? 그런 다음에 증감을 판단하자면 0 왼쪽에서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그럼 얘가 뭐 하고 있어야 되나 f가? 감소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근데 위로 볼록하게 함수하냐 아래로 볼록하게 함수하느냐 따라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돼. 그러면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보세요. 양수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리꽂히다가 기울기가 점점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0까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른쪽도 증가할 거야. 근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증가하는 거니까 점점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려지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알겠어? 그래서 따라하세요. 위로 볼록? 이건 어디로 볼록? 따라하세요. 위볼 아볼이 바뀌었다.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4차 함수 이 기억나요? 여기서는 어디로 볼록하게 뭐 했다라고 하면 될까요?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근데 어디로 볼록하게 감소하고 있어? 위로 볼록. 근데 그러다 또 어디로 볼록하게 감소하는 느낌? 아래로 볼록. 어딘가 이게 변곡점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다 뭐하게 증가한다? 아볼하게 증가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여기 변곡점은 아볼에서 위볼, 위볼에서 아볼, 이 두 개가 변곡점이 되는 거야. 따라서 변곡점은 언제 생기냐면요. 이 지점이 변곡점이거든?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극점. 도함수가 극점을 가실 때 원함수는 변곡점을 가죠. 그럼 도함수가 극점을 언제 가지냐? 이게 도함수에 뭐가 변할 때? 부호가 얘 입장에서 이게 도함수거든. 얘 극점 생겼다? 도함수에 부호가 변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얘가 극점 가졌다? 얘 도함수에 부호가 변했구나. 얘가 극점 가졌다? 도함수인 얘가 부호가 변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도함수가 부호가 변했다? 그럼 그 전에 얘 변곡점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x는 a에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도함수는 그 점에서 극점인 거고요. 원함수는 무슨 점이 생긴다라고 부를 거다. 변곡점이 생긴다라고 부를 거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3차에서 변곡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변곡점입니다.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자, 참고로요. 위볼 아볼은요.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좀 편하냐면 2차 함수를 생각을 하면 좀 편하거든. 봐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썼다고 보면은 한번 미분할게요. y 프라임은 풀어주세요. 플러스 y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상수함은 딱 넣었죠? 자,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양수였다? 그럼 2차 항계수가 양수인 그래프 모양처럼 생긴 거야. 최고차 항계수 양수면 이게 도함수 양수죠? 그럼 어디로 불러? 아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함수가 양수다? 따라서요. 2차 항계수가 양수. 양수인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2차 항계수 양수인 2차 함수는 어디로 불러? 아래로 아볼 이렇게 외우면 되지. 정준은 이게 도함수가 음수다 그럼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뭐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것처럼 위로 볼록한 대형처럼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거나 위로 볼록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게 돼요.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을 이용을 하면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봤으면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점 판단은 언제 하는 거냐면 극점이 언제 생기나요? 라고 묻는다면 연속함수라면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극점이 언제 생기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근데 이제 낯선 함수를 보잖아.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 식이 너무 복잡해서. 그럴 때는 이계도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보세요. F'에 0인 건 알았어. 그럼 기울기 일단 0인 건 확실하죠? 근데 이렇게 될 때 기울기 0 있으면 극소, 이렇게 기울기 0 있으면 극대인 거잖아. 그 판단이 안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뭘 쓸 수도 있냐면 이계도함수 부호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그럼 어디로 볼록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볼 하면서 기울기 0에서 무조건 뭐네? 극소. 얘는 어디로 볼록하면서? 위볼이면서 기울기 0이었다? 무조건 뭐였네? 그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케이스 있어. F'A도 0이고 F'A도 0이다? 이래서 무슨 점? 변곡점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평균값의 함수값. 이거는 따라서 함수값의 평균값. 이걸 이용해서 오목볼록을 표현하게 돼요. 자, 어떤 표현식을 표현하냐면 위로 볼록한 게 뭐냐? 위로 볼록의 엄밀한 정의인데 이런 느낌이어서요. X1 어떤 구간 내의 인우의 도함수 큰 거를 X2로 넣을게요. 도함수를 선택을 했을 때 얘 파란색으로 할게요. 따라하세요. 평균값의 함수값. 평균값이니까 이렇게 땡땡땡에서 이 중간 지점 여기 2분의 x1 플러스 x2겠죠? 이때 함수값이니까 이때의 y좌표 여기가 f하고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함수값의 평균값.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중간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 이 중간 높이는 이걸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직각선 하나 만들었죠? 여기서 중간 높이는 요 중간 지점이니까 요 지점 여기서 되면 될 거야. 왜냐면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딱 자르면은 1대 2 닮음이니까 밑변이 1대 1, 높이 1대 2 높이도 몇 대면? 1대 2니까 요 중간 지점 높이가 여기 1대 1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2분의 그 다음에 F, X1, F, X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평균값의 함수값. 평균 함수값이 위에 있잖아? 지금 얘 함수값의 평균보다 위에 있죠? 어디로 볼록한 거구나? 어디로 볼록한 거야? 만약에 이 파란색 얘가 더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어디로 볼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외우지는 않고 그냥 얘를 이용해서 오목볼록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만 난 기억하고 얘는 대소에 따라 위볼로 하고로 나는 외우지는 않아요. 그걸 외울 필요도 없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의미는 이해했어? 그려보세요.